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2월 30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이었죠. 네, 두산중공업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막판이라고 또 많이 상승을 시켜놨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또 코스피는 많이 매수를 해서 상승을 좀 많이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가로 상승을 시켰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도를 하면서 조금 덜 올랐지만 그래도 1%대 상승을 하면서 또 최고가를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끝도 없이 올라가는 와중에 계속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천장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갱의 탁금 또한 제가 어제 잠깐 봤는데 64조를 기록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갱의 탁금이 높게 유지가 되고 오히려 더 증가를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들어올 자금들이 많다고 보여지고요.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21년 시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한국 증시로 돈이 좀 쏠릴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오를 수 있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오르지 못했지만 육상증자 이슈로 그런 매물이 쏟아지기도 했고, 네, 좀 많이 오르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좀 두산중공업도 힘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일단 이렇게 지붕을 뚫고 있고 코스닥도 지붕을 뚫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아슬아슬하게 지지를 하고 양봉을 길게 뽑으면서 둘 다 올라가 버렸고요. 네, 정말 코스피 코스닥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네, 참 기분은 좋네요. 네, 내년에도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길 바라고요. 북한이나 뭐 미국, 중국 무역 전쟁 이런 이슈가 없다면 꾸준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오늘 450원 상승했고요. 13,5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간에도 이제 100원 정도 올라서 네,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초반에 좀 하락을 하다가 이제 풍력 테마가 오르면서 같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물량이 많지 않아도 주가를 상승시키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일봉상으로 다행히 U자로 들어버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신주 상장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미 신주 상장 전에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신주 상장 이후에 기간 지분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 이 점을 보았을 때는 이미 물량을 다 뽑았다. 네, 기간도 다 뱉었고 외국인 물량이 이제 조금 쏟아질 수도 있지만 MSCI 이슈도 있고요. 두산중공업의 비중을 계속 늘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1WR 차트와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두산중공업 1WR 차트를 보시면 이제 얘는 U자를 들어서 완벽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본주도 같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월부터가 네, 주가 움직임이 기대가 되고요. 바로 V자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때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하락 이후에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이렇게 쌍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확실히 뭐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이제는 두산중공업이 바닥을 다질 만큼 다졌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다음 달에는 이렇게 양봉을 띄우면서 이제 음운 돌파를 좀 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봉도 아슬아슬하게 네, 저번 주보다 높게 마무리를 했고, 아쉽게도 이제 20주선은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대충 잘 받쳐놨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된다, 네, 라는 겁니다. 차트는 여기까지 보고 네, 오늘 두산중공업 공매도 현황을 좀 볼까요? 28일에 네, 공매도가 좀 증가를 했었는데 역시 이제 공매도 잔고도 같이 증가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주 상장 이후에 120만 주 정도 상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만 주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다시 이제 29일, 30일 이틀 연속 공매도 거래량이 거의 없고 또다시 이렇게 잔고가 감소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대차장고가 600만 주인가 거의 상환이 되었죠. 그래서 우려하던 그 대차장고도 상환이 많이 되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대차장고는 12월 연말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짝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매도는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상환도 되고 바닥도 좀 다진 것 같고 신주 상장 물량도 좀 소화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 주가가 이제 상승할 일만 남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투자자를 좀 안 봤죠. 투자자를 보면 오늘 기관이 매수를 해서 상승을 시켰고요. 외국인이 이제 4일 연속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근데 뭐 얘들은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식수도 많이 늘었고 해서 계속 간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크게 매도하지 않는 선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금융투자가 어제 매도했던 물량 대부분을 매수를 했고요. 투신 그리고 연기금이 다시 매수 전환을 한 게 좋아 보이네요. 일단 15만 주의 거의 절반 정도만 이렇게 매수를 했지만 그래도 이틀 연속 그러고 그 전에 계속 매수를 하던 참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내년부터 연기금 수급이 좀 붙어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연기금이 이제 좀 기업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다음에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최소 이제 5%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이제 연기금 그 발표라고 해야 되죠. 2022년 마무리를 위해서 그 주식에 있는 지분을 많이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갔다가 지금 연말에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그 주식 총액이 많이 증가를 해서 그 평가 금액 때문에 주식을 매도를 많이 했는데 연말에 연기금이 이제 연초부터는 다시 그 투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평가된 두산중공업 주가 이런 두산중공업 위주로 좀 많이 다시 들어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괜찮아 보이네요. 그 다음에 오늘 추가로 준비한 기사들 좀 보겠습니다. 원자력 연구원 원전 해체 공정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전을 했는데요. 두산중공업과 이전 체결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 해체 이슈가 있긴 하지만 탈원전이라서 좀 원전에 타격을 사실 입었죠. 입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었긴 했지만 두산중공업이 이제 해체 이런 기술도 가져갔기 때문에 해체 그 수주도 많이 할 것 같네요. 이제 만약에 해체를 진행한다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해외에 추가 수주, 건설 수주가 나온다고 하고, 그 다음에 국내 뭐 탈원전으로 인해서 국내 해체 작업, 그 다음에 뭐 이런 계속 큰 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뭐 원전을 해도 좋고 이제 안 해도 좋고 뭐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이제 계약 공시가 떴는데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2월 30일에 정정 공시가 떴는데요. 이거는 이제 UAE 상대로 공급했던 그 원전 계약 공사입니다. 규모가 4조 7천억 원이었고요. 그게 이제 추가로 해서 추가 금액에 의해서 거의 5조 정도로 총합 5조로 계약이 되었던 그런 금액인데 2020년으로 이제 계약 만기가 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정정 후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뭐 계약 금액이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현재 발주처와 계약 기간 등의 변경 협의를 하고 있고요. 주 확정 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게 이제 매출로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UAE 성공적으로 이제 납품을 했었죠. UAE 그 성공 납품이 이제 여기 기사를 제가 찾아왔는데 12월 8일자로 기사가 떴습니다. 한국 원전 첫 수출로 했고요. UAE 바카라 원전 1호기 출력 100%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적인 수출로 인해서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이제 입증이 된 거고요. 그 기술 입증으로 인해서 추가 수주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사우디, 영국, 남아공 등 제2 원전 수출을 위한 모멘텀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사우디 이런 중동에서 추가로 원전을 좀 추가 발주를 낸다면 두산중공업은 지금 뭐 날라가겠죠. 그래서 좀 다소 기대를 하고 있지만 꼭 원전이 아니더라도 이제 풍력 에너지와 같은 좋은 에너지 전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충분히 내년에 먹거리 많습니다. 올해 이제 장이 마무리가 좀 됐는데요. 제가 마무리 겸 두산중공업 올해 있었던 일들 좀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바이든 당선이 확정이 되었죠.
올해 마지막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를 밀어줄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친환경 에너지주들이 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두산중공업이 올해 뭐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네, 그리고 재무 개선 그런 불확실성에 의해서 그런 이득을 못 봤는데요. 내년 초부터 해서는 본격적으로 이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및 3조 자구안을 이제 성공을 시켰습니다. 두산타워, 클럽모 골프장, 네오플럭스, 모트롤, 두산 솔루스 등을 매각해서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까지 성공을 했기 때문에 3조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두산 인프라코어는 사실 아직 진행 중이긴 한데 MOU도 체결을 했고, 내년 1월에 본계약이 체결이 된다고 하니까 그게 걱정 없이 매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 가격은 거의 9천억 원 안팎으로 예상이 되고요. 3조를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유상증자가 성공을 하고 최종 유상증자 가격이 9,980원, 그리고 1억 2천만 주가 상장이 되었고, 그중 41%는 두산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5% 정도는 우리 사주 청약 주식수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풀린 주식수는 생각보다 적고요. 그 전부터 이제 주식 그 연기금과 기관에서 물량을 좀 쏟아내면서 상당 부분 물량을 정리했기 때문에 유상증자 물량도 꽤 많이 풀린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그 다음 1WR은 따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두산중공업의 미래산업 해서 올해 떴던 그런 미래산업들을 한 번씩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소형 원전 SMR입니다. SMR이 확실히 이제는 미래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탈원전을 하는 현재 정부도 밀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형 원자로라고 하는데,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게 현재 원전보다 대형에서 소형으로 바뀌고, 자리도 경제성이 있고, 그리고 이런 여러 부품들이 한 곳에 다 집중이 되기 때문에 안전성도 있고, 효율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력에 대한 면적에 대한 전력, 그리고 비용에 대한 전력 효율이 높기 때문에 소형으로 이제 계속 미래에는 소형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두산중공업은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의 소형 모듈 원전 사업에 최소 13억 달러, 1조 5천억 원이죠. 1조 5천억 규모의 핵심 기자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뉴스도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계속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 SMR이라는 기술은 이제 영국, 그 다음에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할 것이며, 그중 상당 부분 이제 한국 기술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상당 부분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풍력 발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핫했습니다. 올해 이제 해상 풍력 발전이라고 해서 해상에 풍력 재생에너지를 이제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제 단지 대규모 조성을 하죠. 그래서 전라도 쪽에 신안 단지, 그리고 이런 곳에 많은 단지를 이제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이제 최대 용량이 8MW급을 2022년에 상용화한다고 했죠. 두산중공업이. 근데 2022년이 아닌 2021년까지 상용화하도록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상용화 될 수 있고, 이런 8MW급을 만든다면 이 풍력 발전소도 짓는데 사실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 발전소 주변으로 해서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에너지 설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면적당 이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면 그보다 좋은 게 없겠죠. 풍력 에너지에서. 그래서 8MW급을 성공적으로 개발을 한다면 두산중공업도 이 풍력 에너지에서 최강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풍력 에너지 시장도 굉장히 높죠. 12GW로 거의 원전 10기에서 12기까지 풍력 에너지로 바꾸겠다. 이게 사실이 될지 현실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력 에너지로 많이 지원을 하고 밀어줄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가스터빈입니다. 가스터빈 이제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세계 5번째 개발 국가가 되었고요.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이탈리아죠. 그 다음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한국이 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진행이 될 거고요. 상용화하면
이제 수입을 하던 그런 가스터빈을 두산중공업으로 교체를 할 것이며, 이제 LNG 복합 발전에 이 가스터빈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정부의 석탄에서 이제 LNG로 변경하는 그 안건에서 LNG 발전에 이 두산중공업 발전기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개발에 성공했고 실제 들어가는 것은 2023년이기 때문에 크게 뭐 가시화된 기술은 아닙니다. 매출이. 근데 이제 2023년 등 앞으로 계속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다, 비전이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테마죠. 가스터빈.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미래가 더 크다, 현재보다 이제 미래가 계속 커진다, 시장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도 이렇게 이제 석탄이 줄어들고 원자력도 이제 줄어들죠. 그래서 가스, LNG가 늘고 신재생이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것이고, 이제 자회사, 두산중공업 자회사가 두산건설, 파주, 일산 집값이 상승을 하면서 제니스 분양이 다 되었고요. 그 다음에 부산 해운대도 분양이 다 되고, 이런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이 많이 수주를 하면서 두산건설이 이제 재무 개선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있고 두산중공업 재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최강자, 두산솔루스 다음에 최강자가 하나 나왔고요. 두산 퓨얼셀, 굉장히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두산 퓨얼셀의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이 두산 퓨얼셀의 실적 어느 정도를 이제 받을 거고요. 그런 시너지를 효과를 낼 겁니다. 수소 연료전지 개발을 하고 이제 납품을 하게 될 거고, 이 수소 연료전지라는 것이 또 정부 테마에 맞고 이제 앞으로 미래 전기차, 수소차에, 그다음에 수소 선박 이런 거에 맞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은 상당히 시장이 커질 거고 매출도 많이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블랙록 지분도 5%나 획득을 했고요. 유상증자 진행해서 지금 또 주가가 조금 눌리고 있긴 한데 여전히 미래가 더 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두산중공업과 한번 시너지 굉장히 기대되네요. 2021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많은 것을 분석을 했었고요.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알려드렸었습니다. 두산중공업 올해 뭐 크게 제가 마지막에 좀 들어와서 크게 이득은 많이 못 봤지만 내년에는 크게 이득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고생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년에는 두산중공업과 함께 쭉쭉 뻗어나와서 제 계좌 2배로 한번 불려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홀리